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이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해 연구직을 한 지가 30년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식물병을 전공을 하고 병을 제가 연구를 한 게 한 15가지쯤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제가 한 번 딱 경험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책에서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실제 현장을 알게 되는데, 제가 보통 한 해를 겪으면 얘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화상병이 7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정말 헤맸어요. 정말 헤매다가,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얘는 화상병에 한 번 걸리면, 특히 주지가 감염이 되면 나무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상병은 정말 어려운 거야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 7년 차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얘는 잡을 수 있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걸리면 못 잡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치료약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치료약이 나왔으면 벌써 나왔겠죠? 근데 안 나오는 이유를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치료약은 없어요. 화상병을 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요, 걸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병들은 우리가 잡기를 하는 동안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잘 신경을 쓰면 걸리지 않아요. 근데 화상병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처럼 아주 추운 1월달, 12월달을 빼고 나머지 모든 계절에 다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병을 안 걸리게 하려면 모든 시기 하나하나 다 관찰을 잘 하시고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그거 어떻게 해? 하시거든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걸 지키신 분들은 지금까지 화상병에 걸렸던 분들도 잘 버티고 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실천하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화상병이 나오고 있는 나라들을 찍은 겁니다. 근데 화상병이 언제 처음 발생을 했냐면 1793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병을 일으킨 게 뭐가 있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이런 애들이 식물의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전에는 다 곰팡이만 식물의 병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세균도 식물의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병이 화상병입니다. 그래서 이 1793년도에 발견이 돼서 이게 연구가 30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화상병을 국가에서 검역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제가 나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방제비도 나눠드리고, 만약 병에 걸리면 폐원을 하면서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이요, 1950년도에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처음.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과밭을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겁나는 거예요. 저기 병이 들어오면 다 죽네. 그러니까 검역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 있는 사과를 유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있는, 서양에 있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런 검역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화상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사과를 사가라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병이 발생하지만 일부 지역에만 나오고 있고, 지금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병으로 해서 지금 미국 사과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작년에 무주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장수, 진안, 임실 이런 데 나오고, 그다음에 저런 경남 지역에 막 나와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얘를 계속 검역병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일반병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과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젊었을 때 유럽 사과나 미국 사과 먹으면 되게 맛이 없었는데
최근에 미국에 가서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사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아마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병을 잘 관리를 못하셔서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화상병을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국 사과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중국 사과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 사과는 더 싸잖아요, 미국 사과보다. 그러면 제 아들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사과를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돌아가셔서 꼭 실천하시고, 이상한 게 있으면 센터 직원한테 바로바로 연락해가지고 이게 화상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화상병이 언제 처음 나왔냐? 201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저 화상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저희들이 화상병 연구가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화상병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화상병균이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쭉 해보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나오던 균하고 우리나라 균하고 똑같더라, 유전자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2015년도에 화상병을 처음 발견을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 외국에는요, 저렇게 화상병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나라로 퍼지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데가 되게 잘 해놨는데 그 나라 거의 기록을 보게 되면 화상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전국으로 다 퍼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상병이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 연도에서 10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전국 어디에나 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있냐?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상병을.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진들을 유심히 꼭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돌아가셔서 올해 농사를 지시면서 꼭 관찰을 잘 해주시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다행히 이렇게 크게 발생한 다음에 계속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얘가 계속 화상병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대되는 걸 제가 연도별로 좀 보여드리면 이게 2015년대 처음 천안안성 제천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천안하고 안성에만 나오다가 2018년에 이 제천 주변에 충주, 원주, 평창에 나오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연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오다가 연천, 파주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번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가 가장 많이 번져가지고 특히 경북 안동 또 영주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경북에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다음에 홍천, 화성이 재작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봉화 좀 이렇게 퍼져서 지금 무주가 재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그다음에 작년에 영도까지 나오고 강원도 포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요. 아까 전체적인 면적은 줄고 있지만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렇게 퍼지는 것들을 새로 나온 지역을 나오게 되면 다 가서 역학조사라는 거를 광역본부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역학조사 해보게 되면 이 좌우로 퍼지는 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옮겼어요. 사람. 그 다음에 이 위아래로 옮기는 것들은 대부분 묘목이나 사람이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저런 것들이 잘 밝혀졌는데 작년에 나온 이 영덕, 횡성, 포천 여기는 어떻게 번졌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화상병이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거가 전국으로 어떻게 안 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오늘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 화상병 안 나오는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면 우리 동네 안 나오는데 뭐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해서 별로 강의 열심히 안 들으시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무주가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화상병이 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여기 익산 같은 경우는 이 안성에 있는 사람이 가서 옮겼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무주도 저희가 묘목이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상황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상 조건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1월달, 2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따뜻하면 그 해 봄에 화산병이 많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올 겨울에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년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봄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병이 여기 나오는 이 개화 기간을 쭉 보여주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가 제일 많이 나왔던 해예요. 근데 보면 그 해가 다른 해가 길이가 전국적으로 개화 기간을 보여주는 건데 개화 기간이 깁니다. 특히 2020년도, 21년도에는요,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꽃이 막 빨리 피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추워져가지고 막 동해피해 나오면서 개화가 쫙 늘어졌습니다, 저렇게. 보통은 요 밑에 중간에 있는 2022년도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 평균인데 이 해는 이렇게 굉장히 쭉 길어진 거죠. 근데 화상병은 꽃으로 감염되는 게 가장 쉽게 감염되는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약을 치셔야 돼요. 근데 저 해에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화상병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 피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셔서 꽃이 너무 빨리 피고 너무 늦게까지 지지 않는다. 계속 꽃이 핀다. 그러면 그 해의 날씨를 보셔가지고 화상병 약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꼭 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상병이 무서운 건 사과와 배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리스트들은 자연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기조들을 보여주는 장미과 식물들입니다. 특히 이 모가나무, 산사나무, 팥배나무 같은 애들이 굉장히 약해요. 특히 산사나무, 모가나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배뿐만 아니라 내 동네에 모가, 산사나무, 팥배나무 저런 게 있으면 잘 관찰하셔서 걔들이 꽃이라든가 잎이라든가 마르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산사나무 같은 경우가 유럽이 전체적으로 막 확산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나무들도 잘 관찰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의 병이 가기 때문에 화상병을 잡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사과하고 배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저런 애들이 만약에 병이 걸려 있으면 내 사과밭으로 화상병들이 날라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화상병의 병환을 보고서 증상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병은 겨울에 이 궤양이라는 데서 월동을 해요. 그 다음에 봄이 되게 되면 3, 4월 되면 균이 궤양 주변으로 삐질삐질 나오게 되고요. 그거 갖다가 파리 같은 벌레가 꽃으로 옮깁니다. 파리, 말벌 그런 애들이 옮겨요. 그 다음에 꽃에서 꽃으로 옮기는 건 벌이 옮깁니다. 그래서 벌이 옮기다가 꽃에 처음에 병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잎으로 나오고 꽃이 달리는 꽃들을 가다가 걔 가지로 가서 메인 가지에 이 궤양을 만들게 되고 얘가 월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꽃에 나오는 병진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화상병은요, 이 암술 주두에 화상병균이 여기 이제 앉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날아오거나 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감염된 밭이라고 하면 그에서 날아오는 거죠. 날아와서 앉아 있다가 저희들이 화상병 약 치세요라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약 치세요라고 알려드린다는 뭐냐면 저 주두에 있는 병원균이 증식을 막 해가지고 얘가 이 밀선을 타고서 이 화통까지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경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자를 드리는 건 이때 화상병균이 증식해서 24시간 안에 화통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화통으로 들어가서 이 화통 안까지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가 얼마 만에 들어가냐? 24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드리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약을 쓰셔야 돼요. 그걸 때를 놓치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문자 드리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이게 백과의 꽃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수침상의 증상들을 일으켜가지고 번지게 되고요. 애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정도에 매달려가지고 다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과꽃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화통 쪽부터 먼저 수침상이 물에 젖힌다는 증상이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세균액들이 나오게 돼요. 세균액들이 나와서 나중에 마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문자를 받은 그날로부터 빠르면 10일, 한 2주 안에 저런 증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무fun면에 계시는 분들은 문자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한 열흘쯤 지나부터 내 과수원을 유심 있게 보셔서 저런 증상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균액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화상병이 옆으로 퍼지는 건 저런 세균액이 나와가지고 쟤들이 비바람으로 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증상을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들이 꽃에 경직이 나왔다가 잎으로 갑니다. 잎이 이렇게 시들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피부에서 여기가 약간 살짝 갈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갈변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쭉 계속 연맥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연맥이 갈변되는 증상이 화상병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이 마른다고 해서 다 화상병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운데 연맥이 갈변된지 갈변되지를 갖다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운데 연맥이 갈변되면 화상병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에도 이렇게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꽃대가 달려있던 신초가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잎이 다 검게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초로 가요. 아까 꽃에 있던 애들이 이제 옆에 있는 신초로 감염이 됩니다. 그 신초로 감염이 되게 되면 신초에 처음 감염이 되고 균이 안으로 쭉 타고 들어가면서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A 그래프는 여기 A 위치에서의 균이 밀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B, 이 황색선은 B 위치에서, 또 C는 C 위치에서, D는 D 위치에서 균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접종하고 나서 3일 딱 되니까 여기 A 위치는 균이 막 여기 10에 7수이거든. 이 정도가 되면 병이 이제 막 진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균이 늘어난다는 건데, 보시게 되면 7일이 지나가면 B 위치에서 B하고 C 위치에도 균이 들어가서 증식이 막 되고 1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0일쯤 지나게 되면 D 위치에 있는 애들도 15일부터 늘어나서 20일 때까지 지나게 되면 균이 안으로 쭉 이동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이런 신초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그러면 어디를 타고 이동을 하느냐? 여기가 지금 도감부예요. 아까 그 줄기를 도장지거든요. 거기에 여기가 우리가 유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머지 굵어지게 되면 이게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상병균은 이 도감부를 타고 이동을 하긴 하지만 실제 도감부의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형성층에 있는 세포를 타고 가면서 세포를 계속 죽이면서 증식해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죽게 되면 이게 안으로 먹고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조직까지 전부 다 괴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화상병균이 여기 안을 이동하기 때문에 화상병균이 한번 안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화상병균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유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도감부에만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수관주사 같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저런 유조직에 균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지를 타고 쭉쭉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쟤를 빨리 찾아가지고 저 20일 되기 전에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70cm를 자르러 가는 이유가 저희가 딱 해보니까 여름까지 70cm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이 이동하기 전에 증상을 빨리 찾아서 빨리 없애는 게 상책입니다.